네, 지난 15일이었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됐습니다. 그리고 단 사흘 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흘밖에 안 됐는데 이러면서요. 특별 사면 사흘 만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그래픽을 만들어 봤는데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수건 해결사 김태우가 강서구로 돌아왔다. 공백 없이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수건 사업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 20년 민주당 구정 독재를 막고 강서구를 다시 일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선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의 경우는 사실은 할 말이 많이 있는 분이고 공익제보가 과연 그렇게 심할 정도로 처벌되는 게 마땅한가 가장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사면이 여러 명 후보랑 비교해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만약에 경쟁력이 김태우 후보가 제일 낫다 그러면 다시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법치를 강조하는데 과연 그런 우리 보수 정당의 태도 뭐 내지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 부합하느냐 저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다시 공천하면 망합니다. 굳이 따지면 지금 지도부가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강서구청장이 앞으로의 수도권 표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가늠자가 될 거거든요. 10월 자, 이민찬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강서구청장의 국민의힘 공천을 김태우 전 구청장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직 당 차원에서 이 보궐선거가 지금 한 곳입니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두 개의 큰 담론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공익신고자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불법적인 문제들을 폭로함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강서구청장이라는 직위를 상실한 이 법이불비에서 일어난 이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큰 논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보면 귀책 사유, 보궐선거를 맞는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천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원 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큰 두 담론 중에서 현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논점인데요. 지금 현재 여러 논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해 나갈 텐데 뭐 어떤 향후 유불리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이걸 제일 가운데 두고 앞으로 논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 공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민주당의 그 박원순 시장이나 부산의 오거돈 시장은 본인들의 어떤 성추문이나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근데 김태우 그때 전 강서구청장이 뇌물을 받았습니까? 성추행을 했습니까? 그냥 공익신고를 한 거죠. 근데 이걸 공익신고했다고 일부를 가지고 지금 처벌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공익신고를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공익신고라는 게 대부분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익을 위해서 보호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저는 이게 공천 안 한다는 거는 오히려 이게 패배주의나 김태우 구청장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공천해서 당당하게 심판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당헌의 기책 사유라는 거는 김태우 후보한테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저는 이게 대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있다. 이래 보기 때문에 공천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니까요.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긴 좀 지나쳤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 공천을 놓고 벌써부터 이제 여당 내에서도 파열음이 있다라고 저희가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배를 침몰시킬 승객은 함께 승선 못한다 이러면서 당내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렇게 나오니까 이 수도권에 인천의 지역구를 둔 윤상현 의원이 배가 좌초되면 지도부가 아닌 수도권 의원들이 먼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의 의석수를 한번 현재 21대 국회 의석수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210석 정도 되는데 40대 9, 48대 7, 인천 9대 2, 뭐 무소속도 둘씩 있지만 이런 식으로 현재 보면 이 수도권의 지금 의석수는 압도적으로 야당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의 김태우 구청장을 선거에 대해서 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고 수도권의 의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윤상현 의원의 지금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주장이 타당한가요? 그러니까 현재 의석수만 놓고 보면 지금 뭐 야당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강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고민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치러진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상당히 수도권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 이렇게 나가서 당선하신 분들 중에는 사실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도 손색이 없는 상당히 인재풀이라고 여겨졌던 분들이 이미 이제 지방정부에서 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에서 과연 경쟁력 있는 후보가 얼마나 있느냐. 이제 이런 인물난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도 많은 데다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청와대 수석 또는 내각에서 장차관을 지내거나 아니면 공기업 사장이나 임원을 지낸 인재풀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제 그쪽에서 만약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서 골라낸다라면 국민의힘은 이미 지방정부로 많이 빠져나가서 인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대고 야당의 경우에는 새로운 인물로 이 물갈이를 공천 개혁을 한다라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것을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일부 인사들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네.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태우 구청장 한 사람의 공천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수도권 선거 전략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예.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냐 아니면 검증된 인물로 안전하게 갈 것이냐. 굉장히 좀 정무적 판단을 고차방정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국민의힘 안에서는 뭐 살생부로 불리는 지라시가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한테 공천 헌금을 내서 안 된다. 누구는 누구의 계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공천 작업이 잘못되면 총선은 필패한다는 거 아마 양당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